현 정부 들어서 우리 사회에 카르텔로 규정된 집단이 참 많습니다. R&D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노조 카르텔, 태양광 카르텔, 심지어 시민단체 카르텔까지 전 국민의 카르텔화라고 해도 무방해 보일 지경입니다. 지난달 5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GDP의 5%를 R&D 지출로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과기부는 R&D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729만 중소기업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혹자나 R&D 예산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화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화면을 보시면 주황색 선이 총 지출 대비 R&D 예산 추이입니다. R&D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총 지출 대비 4.9%로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R&D 예산을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근접하게 정상화시켜온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증가한 것을 이유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래전략 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R&D 예산을 72조 7천억 원에서 130조 8천억 원으로 무려 58조 1천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0조 원 늘어났는데 말이죠. 단순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제 효율화하고 줄여야 한다.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 2천억 원이 줄어든 25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R&D 수행 31개 부처 중에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가 감액됐고 이 중에 산업부는 13.8%, 중기부는 25.4%, 교육부는 59.9%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신의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R&D 예산과 관련하여 부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 3,208억 원, 올해보다 4,500원이 줄어든 삭감률은 25.4%에 달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과기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중소기업 R&D를 뿌려주기식 보조금이라 하면서 R&D 카르텔로 지목을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부정 사례가 있으면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의 99%나 되는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마치 생존 능력이 없는 한 개 중소기업이 무분별하게 R&D 지원을 받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중환자실에 있는 중소기업이 1억 원 미만 R&D 지원을 받아 고무옷을 끼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어떻게 정부 고위공직자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고 북돋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인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무책임한 정부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선임부처 장관으로서 중소기업계 사과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발언은 제가 뭐 정확하게 워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그리고 R&D 이 결합하면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부총리 그 부분은 이 양 분야가 다 네. 중요한 거는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정책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의 비효율적 낭비적 기업 보조금씩 뿌려주기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도 우려를 자주 이야기한 말씀을 것으로 드렸기 알고 때문에 예. 정부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70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선임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물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이따 과기부 장관에게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중기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5년간 R&D 사업을 종료한 15,885개의 성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총 매출은 15조 1,643억 원, 수출은 3조 5,853억 원, 고용은 13만 7,596명을 창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우수 성과로 소개된 중소기업들은 5억 원이 넘지 않는 예산을 받았고 기술개발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연간 1억 원 남짓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 5년 된 스타트업이 태양광 전력 운영 및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매출액이 5배로 성장한 사례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하여 총 1,12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1억 원 남짓 되는 적은 규모의 R&D 예산으로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의 성과를 이뤄내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일부 부정적 사례만 앞세워서 침소봉대하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님, 중소기업 R&D 사업 중에서 단연간에 걸친 협약형 계속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숫자라기보다 퍼센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중소기업의 R&D 사업 중에서 95.5%가 2년 이상 추진되는 계속 사업이고 연차별 지원 규모는 협약할 때 이미 정해집니다. 이런 협약형 R&D 사업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다 보니 말도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중소기업 분들도 있고 예산이 삭감된 걸 차마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애초에 협약한 건데 어떻게 바꾸겠냐 이런 반응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확정되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정부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말해주지 않으니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중소기업이 3년차 R&D 예산이 협약서상 10개월간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 예산을 정부가 절반으로 줄여서 5개월간 1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면 A기업은 삭감된 1억 원을 자기 자금으로 메꿔서 R&D를 완수해야 합니까? 예,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일부는 정말 실효성이 없다,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일부는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성과를 보면서 일부 사업의 진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고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예산 재정 사정에 따라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 자체는 이제 중소기업이 계속할지 또는 중간에 접어야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하겠지만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줄인 50%의 예산,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그 부분을 자기가 융자든지 어떤 식으로든 메꿔서 그 사업을 완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A기업이 만약 청년 연구 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내년에 고용유지 계약은 10개월에서 마찬가지로 5개월로 줄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확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 비효율, 낭비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업은 감액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면서 사업 진도를 보고 어떤 것은 그 다음에 아예 중단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평가를 해보니까 또 괜찮다 하면은 조금 더 조정이 돼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때 개별 사업별로 들여다보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 여부 또는 중단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또 협의하셔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청년 연구 인력을 고용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만약 변경됐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분쟁 발생 시 정부도 분쟁의 당사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A 같은 계속 협약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인지, 고용이 불안해진 청년 연구자는 몇 명인지 혹시나 중소벤처기업과 협의하면서 아시고 계신 숫자가 있으십니까? 제가 뭐 숫자는 갖고 있지 않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적응 그런 사례가 제가 계속 사업은 95.5%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산서 세부 내역으로 따져보니까 A 같은 기업이 3,000여 개에 해당됩니다. 중기부는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000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청년 연구 인력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지원 규모 5억 원당 청년 연구 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고용된 연구 인력이 4,800명이고 오전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공계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이공계로 해야 할지 고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고스란히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최소한 단연간에 걸쳐 있는 협력형 R&D 계속 사업 약속했던 예산을 되살려서 원상 복구해야 함을 강력 주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비효율 사례가 나타난 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부 부정 사례가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신규 사업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사업들도 이제 세부 사업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때 네. 뭐 감액 증액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곳에서 그런 불필요한 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말씀대로 R&D 예산을 정확하게 부분, 정부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쓰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건 맞죠? 단순 보조금식으로 가는 부분은 R&D라는 이름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입니다. 아니 저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청년 실업 인력 대책 이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또 과기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간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도 과기부 장관의 이번 해외 출장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 때문에 민생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대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1월 3일까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의결 예정이었던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부 조정안에 따른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 조정액과 6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재부와 과기부 간의 관련 협의 내용 등인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고 자료를 준다 안 준다 연락도 없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국회 회의도 제쳐두고 참석한 영국의 AI 안전 정상회의 내용은 AI 규제를 위한 회의인데 과기부 장관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것을 보면 연초부터 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해소를 약속하고 대중화의 온년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언급한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대책 없이 삭감한 반면에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협력 R&D 예산은 2023년 0.5조 원 대비 무려 260%가 증가한 1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협력 상대국이 아직 미정이거나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도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R&D에도 설마 4대주의가 투영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국내 R&D 예산이 필요한 것도 줄여놓고 준비도 아직 덜 된 국제협력 R&D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이 적법한지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 성과의 기속 문제, 국제협약과 지재권의 가이드라인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예산부터 늘려놓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해서 국내 R&D는 삭감하면서 해외 연구기관에 대한 R&D 지원은 늘려나가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지재권이라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이익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마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연구 인력을 고용 위기로 몰아넣는데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 연구기관의 내년 주요 예산이 25.2%나 감소해 2,989억 원이 줄었습니다. 장관님, 25개 출연 연구기관의 학생 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이 몇 명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예. 다 합쳐서 비정규직이 제가 알았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루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비정규직 인력이 총 7,141명입니다. 예. 전체 인원이 23,370명이니까 30.6%가 비정규직 청년 학생 연구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연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미래인데 고용 불안에 처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연구 인력이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연구에 편성한 기관 간 융합 연구 예산이라고 있죠. 이 부분의 일부를 또 재분배하는 방안도 마지막 방법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장관님 R&D 예산을 일단 일괄로 삭감해 놓고 또 여론을 봐가면서 일부만 다시 살리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국회와 협의해서 살려라. 정부의 이런 태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또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살리겠다는 R&D 예산 도대체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수립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기부의 주영창 본부장께서 대표적인 R&D 카르텔을 중소기업 뿌려주식 살포식 예산이라고 하면서 뭐 1억 원 미만이고 대부분 그런 걸로 무슨 R&D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될 R&D로 그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R&D를 참여하는 전체 중소기업 그리고 70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중소기업도 뭐 이렇게 견실하게 연구를 잘해서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구비라고 하는 그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기업에서 그 연구하는 거에서 보면은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연구비로 이제 이 연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들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다는 아니다. 중소기업도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게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전체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물었던 것이지 그것에 대한 배경이나 설명 부분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기업 활동하는 기업가 정신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기 양양인데 그런 부분이 미래에 대한 포기랄까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여서 좀 이렇게 섭섭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든지 저는 이런 식의 발언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이걸로 가름하고요. 다음 산업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당초에 성과 R&D 편성할 때 분명히 성과 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하겠다고 했고 또 산업부에서도 자체적으로 R&D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12개 과제에 대해서 우수 등급을 부여했고 그중에 9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12개 우수 등급을 받은 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예산은 성과평가만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 재원 그릇의 크기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성과평가의 내용과 달리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그 많은 사업 중에 일부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단계마다 어떤 경우는 종료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렇게 그 달리 편성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반적으로 그 혁신성이 좀 부족한 사업, 또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드리지만 도전적인 과제, 혁신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드리겠다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